지은의 시선이 대근에 젖은 셔츠 아래로 향했다. 천에 달라붙은 윤곽, 뿌리 깊은 고목처럼 단단하게 뻗은 형상이 드러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허공에 움켜쥐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대근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낮게 울렸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 돌아갈 수 없는 밤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님 곁이 따뜻해요. 순간 지은의 손길이 대근의 것에 스쳤지만 대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이 흔들렸다. 젖은 옷이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비단에 감싸인 달빛처럼 부드러운 언덕과 계곡의 풍경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옷이 너무 젖었어.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지금 벗어서 말려야 해. 말리지 않으면 체온이 더 떨어질 거야. 지은의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순간 싸늘한 표정이 스쳤고 이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무슨 말 실수를. 대근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지은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말보다 그녀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젖은 천이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안개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슬 맺힌 꽃잎처럼 감춰졌던 것들이 불빛 아래 드러났다. 익어가는 과일의 풍요로움, 촛불에 비친 도자기의 곡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래 숨겨왔던 보물을 꺼내 보이듯. 어때요? 그 말에 대근의 숨이 멎었다. 잠에서 깨어나는 용처럼 단단한 뿌리가 땅을 뚫고 솟아올랐다. 그 순간 지은의 시선이 그곳에 닿았다. 어떻게? 활시위를 당기듯 팽팽한 긴장, 바위 아래 흐르는 뜨거운 지하수가 마침내 분출하려는 순간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문턱 앞에 선 두 사람, 빗장에 손이 닿은 순간 열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깥에서 눈보라가 울부짖었다. 그러나 동굴 안의 두 사람에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작은 석 달 전 눈 내리던 그날의 가족 식사 자리였다.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창문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예고하듯 낮게 울었다. 시댁의 식탁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공기는 그와 반대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침묵이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지은은 늘 숨이 막혔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집은 여전히 그녀에게 낯선 땅이었다. 시어머니 수미의 목소리가 웃음을 머금고 시작되었다. 그 웃음은 언제나 부드러운 비단처럼 펼쳐졌지만 끝은 가늘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사람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아이 낳는 것을 그토록 미루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또다시 식탁 위를 맴돌았다. 지은은 손에 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천천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100번도 넘게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익숙해지지 않았다. 상처는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생기면 더 깊어지는 법이었다. 남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끝만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화면을 넘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아내를 향한 시선도 어머니의 말에 대한 반응도 없었다. 그 침묵이 지은을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이 결혼에서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사랑이었을까? 안정이었을까? 그 어느 것도 이곳에는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형식적인 식사와 의무적인 대화,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침묵뿐이었다. 그때 창밖을 바라보던 시아버지 댁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지은에게 닿았다. 말없이,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오래 머무르는 그 눈빛. 지은은 그 시선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꿰뚫는 듯한 느낌에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예고 없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눈빛이 불편했다. 아니,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렸다. 창밖에서는 눈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눈송이들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무언가에 대한 경고처럼 반복되었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무언가가 오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차가운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준호가 잠들어 있었다. 등을 돌린 채 그녀와는 다른 세계에서 숨쉬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 의무인가, 습관인가, 아니면 그저 관성인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대근의 시선이 떠올랐다. 저녁 식탁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말없이 머물렀던 그 시선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 연민이었을까? 이해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번 떠오른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대근의 넓은 어깨가 눈앞에 그려졌다. 단단하고 말이 없고 이상할 만큼 안정적인 형상. 마치 겨울산 아래 우뚝 선 고목처럼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존재처럼. 준호에게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그 남자에게는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지은의 몸과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러나 금지된 생각은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솟아올랐다. 창밖에 눈은 밤새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덮여갔다. 다음 날 아침 화해라는 명목 아래 가족 산행이 계획되었다. 수미는 이것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그녀에게 거부권이란 없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불안정했다. 발밑에 눈이 사각거리며 무너져 내렸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눈 위를 걷는 것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건너는 것과 같았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표면 위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피할 수 없이 걸어가는 것. 지은은 그것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수미는 앞장서서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뒤따르는 사람들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준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산을 오르면서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은은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다. 눈 아래 숨어있던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고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중심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지은의 걸음에 맞춰졌다. 대근이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속도로 나란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안정적이었다. 지은이 비틀거릴 때마다 그는 반걸음 가까이 다가왔다가 그녀가 균형을 찾으면 다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말없는 배려였다. 준호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같은 리듬으로 섞여 하얀 입김이 되어 피어올랐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줄기의 숨결이 만나 하나로 어우러졌다가 흩어지는 것을 지은은 무심코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묘한 균형이 있었다. 그것은 지은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이었다. 누군가와 보조를 맞추는 것, 누군가의 곁에서 같은 속도로 걷는 것. 그녀는 이상하게도 대근의 옆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 남편의 곁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 시아버지의 묵직한 발걸음 옆에서 스며들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눈발이 굵어졌고 바람이 거세졌다. 앞서가던 수미의 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불안에 휩싸였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옆에서 묵묵히 걷는 대근의 존재만이 유일한 좌표였다. 눈보라 속에서 지은의 시선이 대근의 셔츠에 닿았다. 눈이 녹아젖은 천이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얇은 천 아래로 드러나는 체온의 흔적, 어깨와 등의 윤곽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아래에 있을 단단함을 상상하자 이유 없이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은은 서둘러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그 형상은 망막에 각인되어 버린 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 마치 잔잔하던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파문이 점점 커져갔다. 젖은 셔츠가 대근의 어깨와 등의 윤곽을 드러낼 때 지은의 상상은 통제를 벗어났다. 고목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처럼 땅속 깊이 뻗은 뿌리가 마침내 지표를 뚫고 솟아오르는 힘처럼 무언가 억누를 수 없는 것이 그녀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바위 아래 흐르는 뜨거운 지하수처럼 표면 아래에서 숨죽이며 흐르는 열기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인정하기 두려웠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수미의 이름이 산에 울려 퍼졌다. 눈보라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준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찾겠다고 했고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은 것처럼 눈은 점점 거세게 내렸고 시야는 점점 좁아졌다. 공포와 불안이 그녀를 감쌌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남편이 없는 이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
대근이 조용히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감쌌다. 그 손길은 크고 따뜻했다. 외투 위로 전해지는 체온이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녹이는 것 같았다. 기다리자. 짧은 말, 낮은 목소리. 그것은 위로였다. 적어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은의 심장은 위로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 두근거림이 점점 커졌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어깨에 닿은 곳에서 열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마치 얼어붙은 땅 위에 봄볕이 내리쬐는 것처럼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눈보라는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대근은 근처에 동굴이 있다며 지은의 손을 이끌었다. 그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놀랍도록 따뜻했다. 지은은 저항 없이 이끌려갔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왔던 것처럼.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바람 소리가 멀어졌다. 바깥의 소란이 한 겹의 막에 가려진 것처럼 고요해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울렸다. 대근은 능숙하게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고 작은 불꽃이 동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주황빛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지은은 그 불빛 속에서 대근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다. 세월이 새긴 주름과 깊은 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알 수 없는 감정. 지은은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를 악물어도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대근이 외투를 벗어 건넸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은은 그 온기를 받아들였다. 외투에는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고 그의 향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소나무와 눈, 그리고 무언가 단단하고 깊은 것의 냄새. 지은은 외투를 어깨에 두르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불빛이 일렁이는 가운데 대근이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날의 사랑 이야기였다. 지키지 못했던, 아니 지킬 수 없었던 사랑.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덮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의 잔재가 묻어났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지은의 생각은 흐트러졌다. 그가 말하는 과거의 여인이 어쩐지 자신과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근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시선을 피했다. 불빛에 비친 지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젖은 옷이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얇은 천이 그녀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단에 감싸인 달빛처럼, 촛불에 비친 도자기의 곡선처럼 부드러운 언덕과 계곡의 풍경이 희미한 불빛 아래 아른거렸다. 대근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그 형상은 눈꺼풀 뒤에 새겨져 버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슬 맺힌 꽃잎처럼 그녀의 존재가 그의 감각을 채워갔다. 익어가는 과일의 풍요로움, 열기를 품은 대지의 곡선, 숨겨진 계곡의 비밀스러운 아름다움. 대근은 스스로를 꾸짖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그러나 오랫동안 메마른 땅처럼 살아온 그에게 그녀의 존재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첫 빗방울과도 같았다.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이자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이었다. 동굴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이곳은 고요했다. 불꽃이 타오르고 온기가 퍼져나갔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은 무거웠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지은은 무심코 고개를 숙이다가 대근의 모습에 시선이 멈추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실루엣은 고목처럼 단단했다.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턱선에는 참아온 것들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뿌리처럼 강인한 무언가가 그에게서 느껴졌다. 활시위를 당기듯 팽팽한 긴장감이 그의 온몸에 배어 있었다. 지은의 시선은 그의 어깨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불빛 아래에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했다. 잠에서 깨어나는 용처럼, 오랜 침묵 끝에 깨어난 원시적인 힘처럼. 지은은 숨을 삼켰다.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본 것처럼, 그러나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상상은 다시 한번 통제를 벗어났다. 바위 아래 흐르는 뜨거운 지하수처럼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열기가 있었다. 단단한 뿌리가 땅을 뚫고 솟는 힘처럼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더욱 심장이 뛰었다. 금지된 과일의 향기가 그녀를 유혹하듯 감각을 자극했다. 불꽃이 튀었다. 작은 불씨가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다가 사라졌다. 이 집이 대근이 낮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오랫동안 참아온 것을 내뱉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너를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고단함이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게. 3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왔던 짐을 이 사람이 보았다. 이 사람이 알아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동굴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달라진 것 같았다. 불꽃의 온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열기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눈물이 흐르는 지은의 얼굴을 대근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연민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몸을 움직였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불꽃이 산소를 향해 타오르듯 그녀는 그를 향해 기울어졌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이 섞였다. 서로의 숨결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 입술과 입술 사이가 손가락 한마디만큼 좁혀졌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문턱을 넘어서는 발걸음처럼, 빗장이 풀리는 소리 없는 순간처럼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닿기 직전 멈추었다. 대근의 눈이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지은의 실루엣을 훑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윤곽,
젖은 옷 아래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곡선, 익어가는 과일의 풍요로움 같은 것. 안개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비단에 감싸인 달빛처럼 그녀의 존재는 그의 감각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상상하며 동시에 스스로를 붙잡았다. 주먹을 쥔 손이 희게 질렸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바위 아래 흐르는 뜨거운 지하수처럼 솟구치려는 것을 억누르는데 모든 힘이 필요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의 외침이었다. 현실이 차갑게 밀려들었다.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물러났다. 안도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닿지 못한 입술, 건너지 못한 강, 열리지 않은 문.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엉켜 있었다. 방금 일어날 뻔했던 일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가라앉았다. 동굴을 나서며 지은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불씨가 아직 타오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려 했는지 그 동굴만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이. 집으로 돌아오자 수미는 이미 발견되어 있었다. 산 아래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내려와 있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곧 비난으로 바뀌었다. 왜 함께 있지 않았느냐? 왜 따라가지 않았느냐? 왜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화살은 언제나처럼 지은을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비난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준호가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곳에 없었다. 몸은 이 침대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눈 덮인 산속 동굴에 남아 있었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다. 욕실에서 흐르는 물소리. 대근이 씻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은은 눈을 감았지만 상상은 멈추지 않았다. 문 너머의 존재, 물줄기 아래 드러난 실루엣. 고목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처럼, 잠에서 깨어나는 용처럼 단단하고 뜨거운 형상이 눈앞에 그려졌다. 물줄기가 그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증기 속에 가려진 윤곽, 바위처럼 단단한 형체. 폭풍우가 대지를 적시듯 그 상상이 그녀의 마음을 적셔갔다. 지은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켜 가슴을 옥죄었다. 이런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 사람은 시아버지다. 남편의 아버지다. 세상의 모든 금기가 그녀와 그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금지된 것일수록 더 강렬하게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다. 지은은 그 본성과 싸우며 밤새 뒤척였다. 시간이 흘렀다. 며칠이 몇 주가 지났다. 겨울은 깊어갔고 눈은 계속 내렸다. 그러나 동굴에서의 그날 그 공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섞였던 숨결, 닿지 않은 입술의 거리, 불빛에 비쳤던 서로의 윤곽. 그 모든 것이 유령처럼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식사 시간은 더욱 어색해졌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휴대폰 화면 안에 갇혀 있었고 아내의 변화 따위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수미는 여전히 가시돋친 말로 지은을 찔렀다.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이냐?
며느리 노릇은 제대로 할 것이냐?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지은은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동굴의 온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위로였는지 독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대근은 말수가 줄었다. 식탁에서 지은과 눈이 마주치면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그 회피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피하려 할수록 더 의식하게 되는 것, 멀리하려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끈은 날이 갈수록 더 팽팽해져 갔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지은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대근이 물을 마시러 들어왔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이 스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전류처럼 두 사람을 관통했다. 지은은 숨을 멈추었고 대근은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스쳐간 것뿐인데 왜 이토록 심장이 뛰는 것인지. 대근은 서둘러 물컵을 들고 부엌을 나갔다. 그러나 문 앞에서 한 번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은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허리선, 옷 아래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곡선, 탄력과 온기를 상상하고 대근은 스스로를 책망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그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문턱 앞에 서서 빗장에 손을 대고 있었다. 아직 열지 않았을 뿐 열고 싶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겨울은 깊어갔다. 눈은 계속 내렸고 집안의 균열도 커져갔다. 지은과 준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대화는 사무적이 되었고 손길은 의무적이 되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지은은 결혼이라는 형식 안에 갇힌 채 숨이 막혀갔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집에 없었다. 필요한 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너머에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집안이 고요하게 잠든 시간. 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참아온 것들이 한계에 다다랐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려 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대근의 방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도 잠들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지은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힌 것처럼. 문이 열렸다. 대근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은과 같은 괴로움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쌍의 눈만이 빛났다. 말은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알 수 있었다. 안 돼. 대근이 낮게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다. 스스로를 붙잡으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아온 말들이 터져나왔다. 말이 아니라 눈물로, 떨리는 숨결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외로움, 갈망, 인정받지 못한 고통, 사랑받지 못한 상처. 3년 동안 이 집에서 견뎌온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렀다. 힘들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시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 하는 고백이었다. 대근은 그녀를 안았다. 위로였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딸처럼, 며느리처럼, 힘들어하는 가족을 안아주는 것처럼. 그러나 너무 오래 억눌린 감정은 위로만으로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무언가가 변했다. 두 물줄기가 만나 하나로 합쳐지듯 두 사람의 숨결이 섞여갔다. 대근의 품 안에서 지은은 안개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피어났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꽃봉오리가 마침내 열리는 새벽처럼 그녀의 존재는 그의 감각 전체를 채웠다. 비단에 감싸인 달빛처럼 부드럽고 익어가는 과일처럼 풍요로운 온기가 그의 팔 안에 있었다. 촛불에 비친 도자기의 곡선처럼 부드러운 언덕과 계곡의 풍경처럼 그녀의 윤곽이 그의 손끝에 닿았다. 대근은 더 이상 스스로를 붙잡을 수 없었다. 고목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처럼 잠에서 깨어나는 용처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솟구쳤다. 단단한 뿌리가 땅을 뚫고 솟는 힘처럼 바위 아래 흐르는 뜨거운 지하수가 마침내 분출하듯 활시위를 당기는 팽팽한 긴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입술이 겹쳤다. 문턱을 넘어서는 발걸음이었다. 빗장이 풀리는 소리 없는 순간이었다. 이성은 늦었다. 금지된 선을 넘는 순간 지은은 죄책감과 해방을 동시에 느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첫 빗방울처럼 오랫동안 메말랐던 그녀의 마음에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불꽃이 장작을 감싸 안듯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파도가 해안을 적시는 리듬으로 숨결이 엉켰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폭풍우가 일었다. 마침내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것이 그녀를 채워갔다.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처럼 두 개의 존재가 하나로 흘러들었다. 대근은 그녀의 존재 앞에서 무너졌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듯 무언가가 그를 관통했다. 오래전 잃어버린 사랑의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날 지키지 못했던 그 여인의 얼굴이. 그리고 깨달았다. 지은이 어딘가 닮아 있다는 것을. 눈매가, 웃음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그 때문이었을까?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부터 가슴 한편이 아렸던 것이 이 감정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듯 파도가 해안을 적시듯 불꽃이 장작을 감싸 안듯 꽃봉오리가 마침내 활짝 열리듯 닫혀있던 모든 것이 열렸다. 숨겨왔던 갈망이, 억눌러왔던 욕망이, 감추어왔던 외로움이. 폭풍우가 마침내 대지를 적셨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찰나에 두 사람은 절정에 이르렀다.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서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첫 빗방울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 그렇게 서로를 채웠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것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다.
땀과 체온이 섞인 공기 속에서 지은은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아니, 있다 해도 감당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찾은 기분이었다. 메마른 사막을 건너 마침내 오아시스에 다다른 것처럼 그녀는 결심했다.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 더 이상 형식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진짜 원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금기를 어기는 것이라 해도. 아침이 밝아왔다. 창문 사이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대근의 품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그치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무언가 끝나고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준호에게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혼하자고. 준호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무표정해졌다. 왜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어쩌면 그도 예감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 관성으로 유지되어 온 결혼이었다는 것을. 수미는 무너졌다.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지은을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깨져버린 것을 붙잡을 수는 없었으니까. 대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미안함과 사랑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그는 결정을 내렸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은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보내기로. 적어도 이 집에서는, 적어도 가족의 눈앞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눈이 녹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지은은 시댁을 떠났다. 짐을 꾸리고 문을 나서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여운은 남았다. 동굴에서의 그날, 대근의 품에서 느꼈던 온기. 그것은 오래 간직할 기억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시댁에서의 외로움과는 달랐다.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이었다. 자유의 대가였다. 가끔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 산이 떠올랐다. 동굴의 불빛이 섞였던 숨결이, 넘어버린 선이, 그리고 대근이, 그의 눈빛이, 그의 손길이, 그의 온기가. 지은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것은 죄였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어느 봄날이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 지은은 다시 그 산을 올랐다. 혼자였다. 눈은 이미 녹았고 산길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동굴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서 있었다. 대근이었다. 약속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곳에 와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려온 것처럼, 마치 운명이 두 사람을 이 장소로 불러들인 것처럼. 말은 필요 없었다. 시선이 마주쳤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뜨거웠고 여전히 갈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타다만 장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겨울의 기억이 재가 되어 쌓여 있었다. 지은은 그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이 동굴에서 다시 불이 피워졌다. 불꽃이 일렁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동굴 벽에서 춤추었다. 겨울에 그랬던 것처럼 두 물줄기가 다시 만나 하나로 합쳐졌다. 파도가 해안을 적시듯 숨결이 엉켰다. 안개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지은은 피어났고 잠에서 깨어나는 용처럼 대근은 솟아올랐다. 문턱을 넘어서는 발걸음이 빗장이 풀리는 소리 없는 순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세상과 단절된 이 동굴 안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이곳에서 불꽃이 장작을 감싸 안듯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익어가는 과일의 풍요로움처럼 비단에 감싸인 달빛처럼 지은의 존재가 대근을 감쌌다. 고목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처럼 단단한 뿌리가 땅을 뚫고 솟는 힘처럼 대근은 그녀 안으로 스며들었다. 폭풍우가 마침내 대지를 적셨다.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서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찰나에 두 사람은 절정에 이르렀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첫 빗방울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 그렇게 서로를 채웠다. 폭풍이 지나간 뒤 고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긴 채 불꽃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말보다 많은 것이 오갔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죄책감과 욕망과 사랑이 모두 이 순간에 녹아들었다. 지은은 깨달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의 감정을,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대근과의 이 관계가 금지되었기에 더 뜨겁고 숨겨야 하기에 더 간절한 이 관계가 그녀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는 것을 대근도 알았다. 젊은 날 잃어버린 사랑을 어쩌면 지은을 통해 다시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것이 대체물인지 새로운 사랑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할 필요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동굴을 나서며 지은은 뒤를 돌아보았다. 이곳은 이제 두 사람만의 장소가 되었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의 공간. 그들의 미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계속될 것이었다. 오나 비가 오나 계절이 바뀌어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사랑은 때로 금지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그 감정이 그녀를 다시 찾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찾게 해주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지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기억으로, 간직할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이었다. 산속의 동굴에서 두 사람만이 아는 그곳에서 눈이 내리면 다시 만날 것이다. 꽃이 피면 또 만날 것이다. 단풍이 물들면, 첫서리가 내리면,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그 동굴은 그곳에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은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듯, 폭풍우가 대지를 적시듯,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듯 금지된 사랑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지은의 뒤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새들이 지저귀었다. 세상은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다. 그녀만의 비밀, 그녀만의 사랑, 그녀만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진실한 삶이었다. 가장 금지된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일 수 있다는 역설. 지은은 그 역설 속에서 살아가기로 했다. 대근과 함께 세상의 눈을 피해, 그러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편지 한 통을 썼다. 누구에게 보낼 것도 아닌 그저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먼 훗날 이 순간을 돌아볼 때 읽기 위한 편지. 그녀는 썼다. 사랑은 때로 금지된 모습으로 찾아온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너머에서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의 형태로.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찾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든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적어도 나는 살아있었다. 적어도 나는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지은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고 창문을 열었다. 봄의 향기가 방 안가득 들어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산속 동굴에서의 다음 미래를 꿈꾸며, 금지된 사랑의 다음 장을 그리며,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되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두 사람만의 비밀로, 두 사람만의 진실로, 산속의 동굴처럼 깊고 어둡고 따뜻한 곳에서 영원히. 지금까지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 언제나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금빛 우체통은 오늘도 조용히 불을 켜둡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